안녕하십니까, 대박남입니다. 2021년 2월 27일 금요일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는 이제 주가 끝나는 금요일이고 월이 끝나는 날이었기 때문에 주봉과 월봉을 잘 살펴보시고, 매주 금요일은 이제 생방 대신 녹방으로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힘들게 주식을 했는데 이제 금요일은 좀 쉬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고, 저도 이제 어제는 애견용품점에서 우리 강아지들이랑 재미있게 놀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누구 만나실 분 있으시면 만나시고 좀 쉬엄쉬엄 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방금 전에 이제 주봉과 월봉을 잘 살펴봐야 된다고 했는데, 파라볼릭이 지금 꺾이고 5주선도 이탈을 했죠. 나스닥이. 파라볼릭이 이제 골든 나고 골든 발락 할 때 매수인데, 골든 발락 5일선 5주선 근접할 적이 매수인데 그 하단까지도 떨어지죠. 그리고 5주선 이탈한 지 2주째는 원래 변곡점이 아닌데 2주째 만에 가기도 하고, 확률적으로 확률적으로 2주째는 갈 확률이 20%인데 이렇게 갔다. 뭐든지 그때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하시는 거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파라볼릭이 꺾였는데 뭐 다시 이렇게 쭉 치고 나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냥 바로 다음 주에 이렇게 치고 나갈 수도 있지만, 뭐 심리도 50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향이 아래로 잡히고 아직 뭐 알 수가 없는 형태다. 치고 올라갈지 떨어질지, 누군가는 지금 막 사야 된다고 하고, 누군가는 지금 도망가야 된다고 하고, 누군가는 조정은 짧을 것이라고 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제 생각도 그러니까 어떤 거를 선택을 하시는지는 여러분들 몫이고, 제 생각에는 조정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도 현금 비중을 챙겨 놓고, 제 생각에는 현금 비중 한 30% 챙겨 놓고, 떨어질 적에 그냥 쭉 한번 떨어지면 그냥 덮어놓고 산다. 밴드 상단 하단까지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대충 떨어지다가 10주선 5주선 이탈하면은 10주선 지지받고 가고, 10주선 살짝 이탈했다 갔죠. 그러니까 지금은 10주선보다 살짝 더 밑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코로나가 잡히려고 하고 있고, 경기가 이제 다시 살아나려고 하고 있고, 그러는 시국에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핑계를 대고 조정을 보이다가 다시, 그러니까 여기서 경기가 더 안 좋아지고 하면은 떨어지겠죠. 이제. 지금 그런 시국이 아니라 조정을 그냥 국채금리 인상으로 상승으로 인한 그냥 단기 조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이 올랐더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고,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파라볼릭이 데드났기 때문에 데드 반등, 이제 월요일날 혹시라도 데드 반등할 적에 또 쫓아가면 또 이제 물릴 수가 있다. 아래의 꼬리 소양선이죠. 하락 중에는 반등 신호. 아래의 꼬리 소양선 나고서 떨어졌지만은 아래의 꼬리 소양선 나고서 올라갔잖아요. 요런 상승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디까지 뭐 15월선 20월선까지 갈지 21선까지 갈지, 시가 월요일날 시가 이상 찔끔 올라가다 떨어질지 몰라요. 올라는데 반등시 매도 관점이다. 현금 비중 챙기고 보는 그런 관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데 지금 미국이 나스닥은 약간 반등을 했는데, 나스닥은 낙폭이 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반등을 했는데, 이 다우는 어제도 급락, 엊그제도 급락, 어제도 급락을 했고, S&P 500 다우 같은 경우가 이제 대장이죠. 대장이 엊그저께 5일선 회파 기탈, 오늘 완전히 꼬라 박았죠. 그리고 지표가 다 매도를 보내고,
그래서 이제 코스피가 조금 더 이걸만 봐서는 코스피가 더 떨어지고 나스닥 기술주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코스닥 기술주 이런 것들은 약간 좀 반등을 할 수가 있겠죠. 지수가 떨어지거나 말거나 이제 종목 테마 장세이긴 한데 현금을 적당히 챙겨두고서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빅스 공포지수 차트가 또 21선을 강하게 돌파 지지를 받았고 파라볼릭 골든 반락할 적에 매수를 해서 뚝 급등을 해주기를 바라는 차트죠. 그런데 지금 심리가 40, 근데 단기 지표 50, 중기 지표, 그러니까 지표도 살짝 애매합니다. 이게 내일 이제 월요일날 파라볼릭 3개째 빵 가게 되면은 이제 50까지 올라오고, 완전히 7박자가 맞지만 또 3일째 올랐기 때문에 또 조정을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뭐 쫓아가서 매도하다가는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서 매수했더니 또 떨어지고 당했죠. 엊그저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그렇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지수가 올라가든 떨어지든 현금을 누가 뭐라고 하든 현금을 챙겨놓고 하시는 게 제일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선물 같은 경우는 또 외국인이 대량 매도 6천원이나 6,120억 원이나 되는 엄청난 금액을 매도를 했더라. 고객 예탁금도 살짝 줄고 있는 것 같고요.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에 해당하는 겁니다. 풋옵션이 또 대량 눈에 띄죠. 오늘은 풋옵션을 떨어진다가 이제 외국인이 226억 계약이나 맺었다. 콜옵션은 마이너스 70. 그러니까 올라가든 떨어지든 뭐 이렇게 됐다고 해서 떨어진다는 것도 아니고 올라간다는 것도 아니고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근데 226계약이나 맺었기 때문에 떨어진다라는 게 비중이 크겠죠. 확률이 크겠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러고서 이제 올라갈 수도 있겠죠. 왜냐? 외국인이 226억을 풋을 샀네. 떨어지겠네. 하고서 이제 풋옵션을 사는 사람이 있겠죠. 개인들.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들은 물 먹는 거죠. 그래서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다. 그거는 이제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면은 누군가는 저 뭐야 저거 웃기는 놈이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상앞에서 실제적으로 그런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그러면 방송을 볼 필요 없이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는 거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하더라도 그것은 정답이 아니다. 차트대로 지표대로 하는 게 제일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는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국내 지수도 코스피도 추세가 지금 꺾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락 추세지 않습니까? 하락 추세. 쓰리봉은 이제 주식격언에 쌍봉이면 경계하라, 쓰리봉이면 36개 주행량이다. 지금 종목이 뭐 100%, 200%, 300% 가는 종목도 있는데 지금 아예 그냥 안 하는 게 상책입니다. 원래가 주식을 안 하고 현금을 들고 있다가 뭔가 이제 다시 여기를 돌파하고 가는 게 보일 적에 하는 게 제일 안전한 매매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은 종목 테마 장세 속에서 도전을 했다가도 고수들도 떨어지는 손실 나는 경우도 있는 그런 장세다. 이런 장세에서 몰빵을 하고서 뇌동매매로 특히 그렇게 하시면은 이제 돈 다 까인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갑자기 여기를 지지받고서 또 갈 수도 있겠지만은 쑥 떨어지면은 이제 아작 납니다. 이제 지금 지표가 매도고 경계를 하셔야 되겠죠. 코스피는 또 보면 또 21선 여기서 지지하고 올라갔다가 또 깨고 올라가고, 어떻게 보면 또 61선 지지받고 또 갈 수도 있겠죠. 가는 거 61선 내일 기술적 반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월요일에 또
시가에 떨어지면은 기술적 반등. 그것도 일단 그 반등 해주면은 현금을 챙겨놓고서 뭔가 이제 가는 게 보일 적에 사신다. 배팅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봉으로 보면은 또 엄청 올라왔죠. 엄청 올라왔는데 이제 여기서 골든 크로스 나죠. 이제 120, 200 주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면 여기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말을 하는데 분위기상 지금 5주선도 이탈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도 쭉쭉 날아가기보다는 추가 하락에 대비를 하셔라. 요만큼 떨어졌는데 아이고 하는데, 요만큼 떨어지면은 이제 눈물 나고, 이렇게 때문에 떨어지면은 이제 특히 특히나 돈이 많으신 분들은 온몸이 떨립니다. 이제 온몸이 떨리기 때문에 지금 현금을 챙겨 놓으시고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올라가서 누군가는 이렇게 올라간다 해가지고 진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대량 거래 터지고 그 종가를 이탈을 했고 다 꺾이려고 하는데 용가리 통과는 위험하다. 저기 경기가 좋아져가지고 금리가 오르고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말고 차트대로 하시는 게 좋겠다. 안전하게 하시는 게 좋겠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제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라고 있죠. 네. 그게 제일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안전하게 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냥 가다가 뭐 그냥 뭐 별일 있겠어? 뭐 지금 시국이 하다가 이제 떨어지면은 이제 큰일 날 수 있다. 5주선 이탈하고서 올라왔지만 지금은 5주선 이탈하고서 떨어질 확률이 더 높다. 그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데드 났기 때문에 다음주 데드 반등. 데드 반등이, 그런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화요일까지도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월요일날 또 챙겨 놓는 게 제일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최대 거래 터지고서 떨어지니까 일단 경계를 하시는 게 좋겠고, 근데 지수가 떨어지거나 말거나 모든 종목들은 다 그냥 저점 가면은 다시 저점을 찍고 가거나 저점보다 살짝 뺐다가 다시 가는 게 주식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는데, 그러면 이제 시간 까먹고 돈 까먹고 없기 때문에 현금을 적당히 챙겨 놓고 하시고, 일단 코덱스 레버러지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요거 박스 이 추세를 돌파했기 때문에 돌파 지지받고 가야 되는데 지금 못 가고 떨어지고 있다. 또 61선 기술적 반등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끄적끄적 하다가 또 떨어질 수 있고, 그냥 떨어질 수 있고, 또 해서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할지 모르거든요. 그냥 현금 챙겨놓고 하세요. 그냥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종목이 저점 왔다 그러면 그냥 사세요. 네. 그리고서 이제 놔두시면 됩니다. 덮어놓고 해쳐도 전혀 상관없다. 네. 떨어졌을 적에. 그 다음에 인버스 같은 경우는 파라볼릭이 이제 5개째. 방향이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 아마도 위로 갈 확률이 높겠죠. 왜냐면 그냥 시가 이하 내려오면은 매수 관점이죠. 일단 지표가 지금 매수를 다 잡고 있지 않습니까? 최대 거래 터진 종가를 돌파 지지받고 가고 있고, 그래서 인버스는 가는 거를 보시고, 월요일날 혹시라도 떨어지면은 손절할 때 손절하더라도 인버스를 사셔보셔라. 그리고 이제 파라블릭 전환되면은 그냥 손절하십시오. 200 선물 인베스 2X도 지금 지표가 굉장히 예쁘죠. 200 인버스를 사는 게 낫겠네. 근데 갭 떠서 나갈 것 같아요. 갭 떠서. 갭 떠서 나가니까 비중 조절을 하시고, 코스닥 150 레버러지도 어제 강하게 5일선을 회복을 하더니 그냥 바로 꼬라박았다. 이걸 봐서는 코스닥 150 레버러지 봐서는 그냥 721선에서 덮어놓고 10% 선매수입니다. 여러분들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721선 딱 내려오면은 덮어놓고 10%, 그 다음에 만원 정도에서 10%, 8,000원 정도에서 10%,
이렇게까지 떨어질려나요? 네. 안 떨어지겠죠. 제 예상은 여기고 많이 떨어져야 한 이 정도다. 10,000원, 11,000원 이 정도가 저점일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추세도 지금 이탈했죠. 이렇게 이탈을 했다가 올라왔네. 또 모르겠네. 이렇게 지지받고 갈지. 이탈을 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가진 않겠죠. 아마도 여기 이걸 봐서는 추세에 이탈했기 때문에 여기 지지를 하다가 다시 떨어질 것 같네. 이렇게 분할로 사시면 됩니다. 손절없이 분할로 사시면 됩니다. 어떻게 살까요? 그러면 여기서 뭐 1%, 5%, 한 10%, 이런 식으로 한번 분할로 사보시길 바라고, 인버스는 박스권을 이제 돌파를 해야 올라가는 거다. 근데 박스권을 돌파, 이탈, 돌파하고 지지받고 가면은 저 121선 저기까지 5,000원 기준 5,500원, 6,600원까지, 6,300원 정도까지, 6,100원까지 갈 수 있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정사내강. 정사내강이 이변성 초대박주라고 예전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차트를 길게 놓고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 전에 이제 미국도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항상 20몇만 명에서 5만 명대로 10만 명대 미만으로 줄었는데 다시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핑계로 하면서 지수가 떨어질 확률이 높겠죠. 정사내강은 이제 장기평이 저 위에 있습니다. 원래 장기평이 이렇게 뚫더라도 뚫고 지지받고 가면은 대박인 거고, 거기를 시도를 했으나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고 있는데 떨어졌어. 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거래가 들어오면서 다 제끼려고 하다가 못 제끼고, 또 거래가 들어오면서 제끼려는데 못 제끼고, 마찬가지로. 근데 여기서도 이제 그러니까 계속 시도를 했는데 역대급 거래가 터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종가를 딱 돌파 지지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준비를 한번 얻어 쳐맞고 떨어졌다가 다시 일어서서 준비를 꾸준히 했어요. 꾸준히 하고서 여기서 끄적끄적 하다가 이제 721선 맞고서 똑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이 241선 여기만 안 깨면은, 이 하단 여기 선만 안 깨고, 여기 손절이 여기입니다. 여기만 안 깨고서 딱 모습을 보여주다가, 가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여기를 빡 돌파를 해버린다. 그러면 이제 돌파 눌러주고서 그냥 날아갈 수 있는 그런 형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런 차트가 원래 그런 대박 차트입니다. 원래가 나중에 또 얘가 여기서도 대박이 날 수 있는 차트인데, 근데 꽁무니를 뺐어요. 이제 꽁무니를 빼고서 여기서 몇 년입니까 이게? 2018년부터 19, 20, 21 3년 이상 준비를 해온 기간이 3년 이상 준비를 해왔더라. 그래서 지금 눈에 띄는 게 최대 거래 터진 종가죠. 일단 그 종가가 1930원을 어제는 이제 이탈을 했다가, 엊그저께는 어제 1930원을 아쉽게도 돌파는 못했지만은 오늘 아니네요. 여기가 1900원이고, 그러니까 계속 돌파하고 이탈하고 했다가 일단은 오늘 어제 최대 거래 터진 종가를 돌파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고 심리드가 50 상태고, 여기만 잘 지지를 해주면은 이제 721선을 뚫고 지지받으면은 빵 급등을 하게 되면은 눌렀다가 조정받고서 빵빵빵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관심 있게 보십시오. 키스트는 시간에 이제 1.05% 네, 약간 상승을 했네요. 그럼 뭡니까? 이제 시가가 고가가 되고서 떨어지거나 운 주면은 날라가거나 그러겠죠. 이제 아래 꼬리 소양선을 네, 어제 장이 그렇게 좋지도 않았는데 아래 꼬리 소양선 강세 패턴을 띄면서 721선을 돌파 지지받았다. 지금 조금 아쉬운 거는 어제 엊그저께 721선을 이탈했다가 다시 돌파하고 지지받은 겁니다. 이게 721선을 돌파 지지받고서 가면은 더 좋은 건데, 지표가 지금 다 매도입니다. 매도. 그래서 매도일 적에 초보자는 비중을 팍팍 누르시면 안 되고 일부 10% 이내에서만 하시는 게 제일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떨어지더라도 뭐 많이 떨어지면 여기, 진짜 많이 떨어지면 여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6,000원 가면 뭡니까? 반토막 이상 나겠죠. 그래서 뭡니까? 손절을 자꾸 하시거나 아니면은 분할 매수를 버티실 수 있는 분들은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되겠죠. 저는 그냥 손절 없이 분할 매수 의견을 드리고, 일단 아래 꼬리 상승 났기 때문에 일단 관망을 하신다. 월요일날 이제 급등을 해주기를 기대를 하면서 관망을 하시고, 딱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주봉 이렇게 보면은 뭔가 이제 삼각 수렴 되려면은 좀 시간이 남은 것 같죠. 뭐 이런 식으로는 갈 수가 있겠는데 이게 당장 날아간다는 모르겠죠. 그러니까 적당히 그냥 비중조절만 하십시오. 월봉을 보면 또 지난달에 파라볼릭 골든 나고 이번 달에 접어주고, 뭐 운 좋으면 다음 달부터도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운 좋으면. 그러니까 뭡니까? 욕심을 부리지 않고 적당히 진짜로 하고 싶으면 15% 이내만 하신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만원 정도, 1,500, 원래가 만원 기준 11,000원, 1,500원이 매수 적정가기 때문에 1,500원 정도, 11,000원 이하 온다 덮어놓고 15%, 15% 사시고 최대 20% 사시고 그냥 기다리신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수급도 엄청 좋고 차트도 엄청 좋습니다. IHQ는 엊그저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강하게 또 올라가다가 장 막판에 밀렸습니다. 왜냐? 파라볼릭이 골든 났기 때문에 골든 반락이 일어난 것이다. 근데 아까 봤듯이 골든 반락을 하면은 파라볼릭 하단까지도 이제 반락을 하죠. 또 반락을 하면서 파라볼릭 하단까지 오면은 신규 매수, 추가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건데, 이제 5일선을 이탈했을 적에 사는 게, 5일선 이탈하고서 더 떨어지는데 사는 게 아니라 이제 파는 거죠, 원래는. 근데 여기가 721선 파라볼릭이기 때문에 사볼만도 하죠.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 근데 이 주봉이랑 월봉이랑 보면은 이게 주봉 상태에는 이번 주에 이제 아래 꼬리 소양선 났죠. 아래 꼬리 소양선 십자 전환. 지난주에도 아래 꼬리 소양선, 이번 주에도 아래 꼬리 소양선인데 거진 십자선 전환 신호 같이 났습니다. 이 아래 꼬리 소양선 같은 경우는 상승 중에 나타나면은 추가 강한 상승 가능성이 높다 라고 되어 있고, 전환 신호는 그냥 전환 신호죠. 상승 중에는 상승 지속 가능성이 높다. 지금 얘가 상승 중입니까? 일정 기간 상승 중인 겁니까? 일정 기간 상승 중이긴 한데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기대를 하면서 보유 관망 하시긴 하는 건데, 지금 원바닥 쌍바닥이죠. 쌍바닥.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3바닥 치거나 아니면 뭐 내려왔다가 3바닥 치고 갈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건데, 기타 법인이 이제 829만 주 829만 주를 샀고, 개인은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은 더 사고 있고, 금융투자도 더 사고 있고, 외국인은 조금 팔고 있는데, 외국인은 원래가 외국인이 많이 사놨다. 그래서 이 IHQ가 또 월봉으로 봐서도 거래가 그냥 끝내주죠. 4개월 연속 거래가 늘고 있고, 모든 것은 이 생명, 일봉이든 주봉이든 연봉이든 월봉이든 분봉이든 21선, 주선, 월선, 연선을 회복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50, 20, 60, 122평 밀집에서 지표가 굉장히 좋고, 거래가 연속으로 늘고 있고, 매물대도 밑에 있고, 다음 달에 살짝 내려오면은 뭐 조정받고 가거나. 그런데 그 조정받고 가기보다는 다음 달도 냅다 이제 봉길이가 한번 길어질 수가 있겠죠. 이렇게 또 이제 IHQ는 넷플릭스에 컨텐츠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디즈니 뭐랑 엮여 있는 것도 하고, 재료도 있고, 기타 법인에서 이제 800만 주, 830만 주를 사놨기 때문에 뭐 걱정이 없는 종목이다, 물리더라도. 그리고서 아예 장기 투자를 하셔도 전혀 상관없다. 지수 등락 무시하시고, 유니스는 이제 딱 저점을 깨나 안 깨나, 그리고 깼다가 올라오나 안 깼나를 잘 보시고, 일단 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올라왔죠. 제가 이제 여기서 추천드리고서, 물론 추천드리고서 찔끔 받고 나왔는데, 이렇게 엄청 날라갔어요. 이게 왜 안 했나 약간 좀 후회가 되긴 하는데, 지금 일단 길게 보면은 저 위에 큰형님, 작은형님 세 분의 형님들을 다 제끼고 내려왔어요. 이제 다 제끼고 내려왔는데, 이게 과연 제끼고 내려왔다가 그냥 또 나락으로 가는가, 제끼고 내려왔다가 또 나락으로 가는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죠. 일단은 여기까지 떨어지면 땡큐인데, 근데 이렇게 초대형 거래가 엄청난 거래가 터졌고, 그리고 차트도 큰형님, 작은형님 위에 있지만은, 이제 여기서 이거를 돌파를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가는 차트입니다. 이런 차트가. 그리고 현재가 이제 그린 뉴즐 시대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겠죠. 근데 최대 거래 터진 종가가 어디입니까? 일단은 여기네. 여기고, 제 생각에는 지금부터 여기 요 안에서 분할 매수 하시면 돼요. 이제 여기를 지켜주니 마느니 뭐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여기서 이게 뭐 241선 찍고서 날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갔다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뭐 주식은 참 맞추기란 쉽지가 않으나, 그냥 분위기 봐서 현재,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게 차트가 이게 가니 못 가니 하다가 못 잡으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렇듯이 앞으로 갈 종목은 그냥 분할로 사시면 됩니다. 뭐 따지지 마십시오. 그냥 분할로 사셔라. 웃긴 놈이네 생각하지 마시고 분할로 사시는 게 정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주식 좀 한다는 사람들은 여기만 뭐 지켜주면은 여기서 뭐 몰빵도 한다 라고 하겠지만은, 여기를 또 이 사람이 손절한다 하겠지만은, 그거는 뭐 알 수가 없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지표가 매도다, 그리고 5일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원래 5일선 회복 안착하고 매수 신호가 나야 이제 선매수하고
추가 갈 적에 추가 매수하고 네, 그런 거죠. 그런 거 하면은 그냥 머리 아프기 때문에 그냥 지금 10% 사고 딱 3회로 3회가 아니라 저기 3회이긴 한데 지금 10% 제가 이제 50, 15 한 종목에 30% 몰빵 50, 15 하는 걸 말씀드리면 돼요. 5%, 10%, 15% 최종 30% 하시거나 10%, 20%, 30% 비중이 그러면 이제 60% 60%로 해도 되는 종목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거래량과 현재 시국만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인생 망하고 주식 망하고 인생 망하는 거거든요. 뭡니까? 그러면은 본인 판단하에 그렇게 하시거나 원칙대로 50, 15로 해서 최대 30% 이내까지만 하신다. 30%는 이제 물 먹진 않겠지만 물 먹어도 그닥 상관없지 않습니까? 다시 복구를 하시면 되죠. 네. 차바이오텍은 오늘 어제 이제 강세 패턴을 나왔습니다. 이제 21선을 돌파를 하면서 아래 꼬리 중양선 나면서 거래가 늘어났고 RSI 방향이 그리고 위로 잡혔더라. 단기지표 50까지 올라왔는데 심리는 약간 안 올라왔지만은 그래서 차바이오텍은 월요일날 골든 발락 5일선 근접할 적에 선매수. 그건 뭡니까? 5일선을 찍을 수도 있고 안 찍을 수도 있고 하죠. 네, 그래서 내가 5%만 사겠다라고 하면은 시가이야 이제 121선 시가에 그냥 일부만 사고 120분봉상 5일선 근접할 적에 한 뭐 2%만 사고 5일선 근접할 적에 5%만 사서 일단 들고 있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든지 가려다가도 못 가고 이런 차트들 가려다가도 못 가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지금도 가려다가도 못 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손절을 잡으시거나 지금 간다라는 게 아니라 갈 것 같으니까 해보실 분들은 해보시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어떻습니까? 일봉이 일단 여기가 외바닥이죠. 외바닥 이렇게 외바닥 그러면 이렇게 해야 이제 쌍바닥이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도 일단 내려왔으니까 외바닥인데 이렇게 많이 갔네. 요것도 쌍바닥이죠.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내려온 거는 외바닥이고 그래서 지금 쌍바닥이라서 이만큼 갔다가 이만큼 못 갔지만 왜냐 앞산이 크기 때문에 내려와서 또 가면은 이렇게 가겠죠. 근데 또 뭐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다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그러니까 여기 오면은 그냥 사는 거예요. 여기서 덮어놓고 사는 건데 거기까지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20월선도 돌파 지지받고 지금 5개월선을 회복했고 근데 그런데 연봉이 이번 연도에 5년선을 회복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 시가 이하 어디까지 떨어지든 매수를 하면은 이번 연도에 쭉 달릴 수 있는 그런 애입니다. 얘가. 그래서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근데 얘가 이렇게 갈지 또 찔끔 이러다 갈지 모르죠. 아무튼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갈랜데 얘가 오래 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모르는 종목 가지고 저 밑에 또 12,000원, 11,000원까지 떨어질 수 있는 종목 가지고 몰빵하면 안 되겠죠. 아예 뭐 5년, 10년 장기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장기로는 괜찮건데 단기죠. 항상 저는 단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단기로 이렇게 하실 분들만 하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딱 목표가가 저기입니다. 이제 22,000원이 목표가다.
거기를 돌파하더라도 많이 가면 여기까지 간다라고 보시고, 영진약품도 이제 5일선을 회복을 했죠. 네. 주봉에서 추세를 그러니까 추세가 이탈되면 매도입니다. 이게. 원바닥에서 특히 외바닥에서 올라갈 적에는 추세를 이탈쯤 매도.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에 아래의 꼬리 소양선 5일선 회복, 네. 그리고 월봉도 파라볼릭이 데드 났기 때문에 이제 데드 반등이죠. 데드 반등. 근데 또 20월선을 돌파 지지는 받네요. 이게 왠지 또 오늘이 어제가 저점 같기도 하고. 그런데 주봉으로 봐서는 나중에 무조건 대박주가 될 건 한데 되긴 할 건데, 이게 끄적끄적 하다가 딱 보면은 지금 720주선 1200주선이 골든 크로스가 납니다. 이제 그럼 뭡니까? 이제 이렇게 돌려주겠죠 나중에. 그러면서 끄적끄적 하다가 여기를 지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갈 확률이 아주 높다라고 보시고, 뭐 지금도 사고 얘도 여기서 더 사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는. 근데 단기적으로를 다들 좋아하시죠?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5일선을 회복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저기 61선 7,300원까지 도전을 하실 분들만 하는 것이고, 7,300원에서 저는 매도 의견을 드리는데 7,300원 350원 이렇게 갔다가 이제 조정을 받으면은 이 721선을 이제 돌파하고 지지를 받으면 간다라는 거거든요. 또 매물대 일단 여기만 안 깨지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10,000원 정도까지는 1차적으로 도전을 하는 차트입니다. 이제 근데 이 주봉 봐서는 저 밑에까지 떨어졌을 적에 사는 게 제일 안전해요. 이게 여기서 4,000원 정도 오면은 4,000원 위아래 되면은 덮어놓고 분할 매수하는 거를 좋긴 합니다. 그렇게 하실 분들만, 그러니까 그냥 가면 안 먹는다, 4,000원 정도 오면은 덮어놓고 사신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한국파마는 각도가 완만한 상태에서 5일선 회복 안착하고 방향이 하나 둘 셋 아래로 잡히긴 했는데 3일째 단기 매도권이기 때문에 뭐 조정을 보일 수 있는 거고, 아직 5일선도 이탈도 안 했고, 아무튼 이 추세가 이제 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이제 그래서 지금은 해보시는데 거래가 늘었기 때문에, 근데 지표가 안 맞을 적에는 항상 상승으로 안 봅니다. 그냥 항상 상승으로 안 보고 욕심을 부리지는 않습니다. 5에서 10%만 했다가 여기서 이제 지지받고서 다시 간다. 그런데 또 거래도 늘고 심리도 늘고 단기 지표가 매수를 보내고, 방향이 어제도 위로 잡혔네요. 이제 방향이 위로 잡히면은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손절할 때 손절하더라도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도 똑같이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드림 시큐리티는 지금 5일선을 위해서 적사병이 났고, 최대 거래 터진 종가도 돌파를 했고, 그러니까 엊그저께도 여기 종가도 돌파를 했고, 이때 최대 거래 터진 종가도 돌파 지지받고 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가시는 거. 그리고 지표도 맞죠. 그래서 여기 뭐 21선이나 여기 손절 잡고 서야 되겠죠. 이제 5일선이나 손절을 잡고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가고 있는데 이제 추세를 이탈한 게 저항대죠. 근데 이거는 잘못 그렸네. 뭐 이렇게 보면 이게 추세를 이탈한 거지. 이거는 그런데 단기 추세이기 때문에 적당히 그냥 무시를 하시고, 이게 월봉이 20월선 돌파 지지받고 이번 달에 5개월선을 회복하고, 지금 지표도 예쁘지 않습니까? 최대 거래 터진 종가가 여기 있죠. 여기 4,395원. 4,395원도 올해 이번 달에 지난달에 첫 돌파를 했더라. 5개월선을 돌파를 했더라.
다음 주 월요일에 시가이하 선매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연봉도 작년에 최대 거래가 터지고 5년선 매물대 위에서 가고 있더라. 가고 있는 종목으로 보시고 도전을 하시길 바랍니다. 손절가는 일단은 저점 여기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또 뭐 20% 30% 했다가 제탓 할 수도 있겠지만, 물려도 그렇게 부담이 없습니다. 얘는 카카오뱅크 관련주이고 보안 관련주이고, 그 다음에 디지털 화폐로 엮일 수도 있는 종목이고, 저가가 4,065원이기 때문에 저가 4,065원을 손절 잡고서 하시고, 중앙 에너비스도 오늘 급등을 했는데, 예전에 연봉이 요런 종목은 그냥 덮어놓고 사놓으면은 연봉이 각도가 완면한데, 요런 종목은 그냥 어디까지 떨어지든 그냥 사가지고 떨어지면 추가만 하면 된다. 그러면 그냥 알아서 가는 거다 라고 한 종목이 중앙 에너비스입니다. 지금 그래서 물려서 떨어지면 그냥 어디까지 떨어지든 추가 매수만 하면은 또 이렇게 딱 분위기가 파라볼릭이 이제 골든 날 수도 있는, 물론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기도 해요. 이제 이지 홀딩스처럼. 이지 홀딩스도 어디까지 떨어지든 사면은 그냥 계속 갈게 이지 홀딩스다. 근데 접어졌죠. 여기서 지금 샀는, 잠깐만요. 네, 집에서 찍다 보니까 누군가가 와가지고 딱 분위기가 일단은 완벽한 정배라서 그게 걱정을 하긴 안 해도 되는 종목인데, 운 나쁘면 저기 지금 6001선이 생겼기 때문에 6001선 큰형님 배로 갈 수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뭡니까, 손절을 자꾸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덮어놓고 장투도 괜찮지만은 시간이 오래 걸려서 고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대로 해야죠. 이대로 하고, 목표가는 여기죠. 여기 일단 이게 낫겠죠. 이거 어디까지 갈까? 이 삐죽 튀어나온 거 보니까 이 박스권을 이제 돌파를 해야 되겠죠. 박스권을 돌파하고서 뾰족 튀어나온 만큼 요 정도가, 뭐 여기도 갈 수 있고 저기도 갈 수 있긴 한데, 매물대 원래가 이전 고점 매물대가 매도권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 파신다.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급등을 하게 되면은 박스권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끄적끄적 하다가 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여기서 급등하게 되면은 먹고 빠지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골판 차트가 이렇게 돼가지고 저 상단까지 이기도 하죠. 이기도 한데 과연 얘가 지금 그렇게 갈까?
월봉 보면은 이게 쭉 한번 갔다가 조정받고서 또 3개월 연속으로 2만원까지 가는 그런 신고가 패턴이긴 한데 참. 그래서 저는 제가 최종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뭐 이런 식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여기서 급등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어깨, 머리, 어깨 쪽으로 간다 라고 보시고, 만원, 11,000원 거기서 절반 이상 매도를 하시고서 나머지는 이제 뭐 팔던가 끌고 가던가, 그건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택. 일단 내가 단기적으로 접근을 했는가, 장기적으로 접근했는가, 그런 걸 보시고 단기적으로 접근했으면은 그냥 이 정도에서 11,000원 정도가 목표가다라고 보시고, 그 정도 오면은 먹고 땡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흥구 석유도 이제 관심이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한파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에너지줄이 상승을 하죠. 그래서 그거랑 같이,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죠. 그냥 같이 덩달아서 상승을 하는 건데, 홍구 석유도 이게 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이게 이렇게 되다가 똑 떨어지고, 떨어졌다가 훅 올라가고, 지금 많이 올라갔죠. 신풍이도 이러다가 이렇게 날라갔거든요. 근데 우리가 배운 게 뭡니까? 이제 기간을 100을 놓고 보고, 저점과 저점을 긋고 그 상단에 갖다 붙인다. 박스권을 이제 돌파를 했고, 그 다음이 저기죠. 저기 눈에 띄는 건 저긴데 원래는 여기죠. 여기. 그러니까 5일선을 잠깐만요. 일단 제 기준으로는 여기가 아닌데 거기를 딱 저항받고 내려왔네. 이제 제 기준은 5일선을 회복 안착하고 이탈되기 전에 거기가 이제 최대 목표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이제 최대 목표가입니다. 제 기준으로는. 얘도 이제 장중 종가 분할 매수 하렸는데 상따 그냥 일시적인 테마라서 그냥 안 했습니다. 그리고 원바닥과 쌍바닥의 중간, 이 선이 이제 박스권 상단, 여기를 이제 근접해도 매도요, 돌파해도 매도요. 지금 거래가 늘고 파라볼릭이 바짝 붙어있고, 추가적으로 저 상단까지 보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원익큐브는 이제 떨어지고 있는 종목이죠. 하락을 하고 있고 지표도 다 매도고, 근데 얘는 이제 장기적으로 그냥 덮어놓고 사야 된다. 회사 좋고 실적 좋고 성장성도 있고 덮어놓고 떨어지기 때문에 덮어놓고 분할 매수를 해도 매력적인 가격이다 라고 보시고서 덮어놓고 분할 매수를 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모든 것들은 이렇게 뭔가 차트를 만듭니다. 세력이
내려왔다가 어깨가 별로 없기 때문에 만들고 여기서 끄적끄적 하다가 한번 뺐다가 이렇게 가고 지금도 꾸준히 하락만 하다가 뺐다가 여기서 끄적끄적 하다가 그냥 날아가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가던가 여기서 한번 꽁무니 뺐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가던가 뭐 이렇게 해서 가던가 세력이 이제 모든 것들을 차트를 만드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차트는 현재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은 뭐 여기 오면은 덮어놓고 사는 가격이긴 한데 근데 이미 꾸준히 하락을 하다가 올라가려다가 꽁무니 빼고서 이렇게 갔죠. 지금 올려고 가려다가 꽁무니 빼고서 뭐 이런 시국이 아닌가. 지금 딱 갔다가 저 지지 받고서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어때요 이제? 제 생각엔 요 정도까지 갈 것 같은데 이 정도. 여기서 외바닥 내려오자마자 이만큼 갔죠. 내려오자마자 이만큼 가고 지금은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돌파를 하고서 저 상단까지 10,000원까지는 무조건 갈 애로 예전에 그래서 차트 끝내준다 해서 추천을 드린 건데 월봉에서 보면은 10,000원이 아니라 15,000원, 20,000원을 목표가로 해서 저기 추천을 드린 종목이네요. 얘도 거래가 그러니까 말뚝박고 계속 매수를 했습니다. 한번 세력이 여기서부터 들어왔네. 세력이 들어와서 다시 뭔가 여기서 손바뀜 현상 그런 식으로 또 들어와서 한번 뭐 VR인가 AR인가 뭔가 번쩍했다가 내려왔다가 이제 수년 동안 그러니까 수년 동안 못 갔어요. 그럼 뭡니까 그래서 무슨 호재만 터지면은 그냥 날라가겠죠. 근데 지금 이제 택배 사업이 드론 택배 사업이 이제 눈앞에 와 있단 말입니다. 그 관련주로 기산텔레콤 저는 기산텔레콤이 바닥에서 수년 동안 횡보 등락한 차트이기 때문에 기산텔레콤을 저는 네온테크 이런 거보다 잘 보시고 세우글로벌은 이제 월 눈에 띄죠. 최대 거래가 터졌더라. 3,280원 거기를 이제 돌파하고 가고 있죠. 돌파를 했죠. 돌파면 뭡니까? 돌파하고 그냥 가거나 돌파 지지받고 가거나. 지표가 지금 과열도 아니고 굉장히 예쁘죠. 딱 눈에 띄죠. 돌파 하나 둘 3개월 연속 3개월 전은 뭡니까? 시가 이하 매수 시가 이상 매도가 3개월 뜨죠. 딱 분위기는 뭡니까? 가면은 뭐 10,000원 20,000원 뭐 50,000원은 그냥 가겠네 그 분위기죠. 그런데 이제 완벽한 정배인가? 그건 아니지만 이제 240 월선이 다 내려왔죠. 이제 그 위에 올라탔죠. 그 위에 이제 찌르고 내려오더니 이번 달에 올라탔더라. 그래서 올라타고 가면은 다 대박 나겠지만은 올라타고서 갈 확률이 높더라. 주봉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추세를 뭐 이렇게 그어야 되나 헷갈립니다 이게. 이렇게 보면 이제 매도권 근접하죠 이제. 또 이렇게 그으면은 추세를 잘 못 그리겠어요 이게. 이렇게 그어야 될지 이렇게 그어야 될지 원바닥이 이 정도점이면 그러니까 거기를 이제 그 중간까지 왔네. 딱 제 기준 여기서 더 가든 말든 여기까지 보는 게 장땡이다 이긴 한데 이게 날라가면은 엄청 가겠죠. 근데 이게 월봉 연봉 봐서는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 그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가덕도 신공항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기 때문에 갈 확률이 높겠죠.
근데 모든 것은 뭡니까? 이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번 연도에 가덕도 신공항이 될 가능성이 크대. 사가지고 결정됐어. 팔아야죠. 팔고서 이제 뉴스 끝났기 때문에, 재료가 끝났기 때문에 줄줄줄줄줄 흘러내릴 수도 있겠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가덕도 신공항이 되고 이제 공사가 들어가고 하면은 새우글로벌이 그런 관련주기 때문에 올라간 거고, 실제 수혜주이겠죠 아마도. 그거는 이제 본인이 찾아보시고, 실제 수혜주면은 이제 2,000원이 4,000원, 이제 더블밖에 안 올랐거든요. 이제 더블밖에 안 올랐다. 제 생각에는 대세 11배 파동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국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또 가덕도 신공항을 됐고, 나중에 또 김해 신공항 되고 또 관련주면은 나중에 또 더 가기는 하겠지만은, 가덕도 신공항이 끝이다 라고 하면은 그만큼에 해당하는 그 수혜를 수혜만큼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뭡니까? JYP 엔터 같은 경우는 계속 가죠. 얘도 참 차트가 완벽하진 않거든요. 2401선이 내려오고 그 위에서 이제 올라타더니 그냥 두루루루루 엄청나게 갔어요. 근데 또 이렇게 3601선이 또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트와이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갔습니다. 트와이스가 계속 인기를 끄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러니까 세우글로벌도 계속 갔다가도 또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저기 세우글로벌은 이렇게 지금 만약에 이 정도 올라왔어요. 네. 그럼 이렇게 조정을 받더라도 앞으로 세우글로벌이 그 가덕도 신공항을 만약에 공사를 담당을 하게 되면은 돈을 그렇게 많이 벌겠죠. 그 공사가 끝나기 전까지. 그 기대감으로 계속, 그 실적 때문에 계속 저는 갈 거다. 어디까지? 네, 2만원, 2만원, 2천원까지. 딱 보면 이렇게 보니까 저가가 3,790원인데 고가가 이제 3,900원, 800원이죠. 거진 뭐 10배, 11배 갔죠. 세우글로벌도 차트랑 잘 비교를 해보십시오. 얘는 어떻게 보면은 IHQ보다 더 좋은 차트죠. IHQ 같은 경우는 이 2401선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보십시오. 세우글로벌도 2401선이 딱 내려오고서 그 위에서 이렇게 올라타더니 이만큼은 갔죠. 근데 이제 저기 IHQ는 더 갔죠. 이렇게 JYP는 근데 지금은 얘는 3601선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3601선, 2401선까지 골든 크로스가 났죠. 그리고서 이제 그러니까 얘가 여기를 돌파를 했네. 돌파를 하고서 가야 되는데 떨어졌어요. 돌파를 하고서 가야 되는데 떨어졌어요. 돌파를 하고서 가야 되는데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돌파를 하고서 가고 있죠. 가고. 물론 여기서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돌파 이렇게 쭈르르르 이 지금 삼각스름 형태에서 여기를 돌파하고서 지금 신고가 치고서 눌러주고 박스권 돌파하고 눌러주고 가면은 계속 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 이게 뉴스의 팔아라가 아니라 그만큼 수혜를 누르면은 10배, 11배까지 파동이 나올 수 있는 저는 그런 시국이다. 물론 가덕도 신공항이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또 악재가 생기면은 또 딜레이가 되면 또 떨어지겠죠. 딜레이. 취소는 안 되겠지만은 딜레이가 되면은 언제 가요? 그런 식으로 될 수 있겠는데
그냥 뭐 제 전망이고 그거는 그러니까 뭡니까 차트상 이 추세를 이탈하기 전까지는 보유관망 하신다. 그리고 박스권이 여긴데 당연히 이 박스권은 돌파할 것이다. 돌파를 하면 이제 뭐 이렇게 봐야 되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왜냐면은 여기에 고점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박스권이고 그 다음은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정상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지금 느낀 게 그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이제 눈에 띄는 게 저기지 않습니까? 눈에 띄는 게 저기고 기간을 100을 놓고 보면은 100을 놓고 보면은 안 보여. 근데 제 예상에는 이렇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박스권 돌파하고서 내일 좀 반락을 하다가 주봉이 파라볼릭이 되는 골든 났기 때문에 골든 반락 좀 하다가 가면은 이제 여기서 끄적끄적 하다가 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갈 것이다. 가는데 이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조정을 받고 또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오면은 조정을 받고 추가적으로 가죠. 네. 조정을 받고 추가적으로 갈 거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사가지고 막 부담이 되신다. 그럼 여기 뭐 이렇게 오면은 절반이라든가 다 팔아놓고서 부담되지 않는 금액만 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2만원 가든 10만원 가든. 동방성기는 일단 저기 파라볼릭 골든 발락하고 이제 5일선까지 눌러준 거죠. 시간의 1.3%. 그런데 얘는 이렇게 음봉 나고서 떨어지고 저기 완전히 이변성 투기성이죠. 적자 기업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단 뭐 안 하시거나 하더라도 일부만 하신다. 일단 뭐 월봉이 되게 좋긴 해요. 월봉이 상장가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상장가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세력주에서 빡 하면은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종목이긴 한데 저는 약간 투기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트론도 그러다가 날라갔죠. 이트론. 이트론으로 따지면은 어떻게 보면은 네, 지금 이 시국이다. 이트론하고 좀 다르긴 하네요. 이게 이트론 EID 뭐 이화전기 같은 경우는 쭉 빼다가 빵 가고서 빡 가다가 눌러주고 갔죠. 이하전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동방성기는 뭡니까 이게? 급락하고서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비슷한데 급락하자마자 여기서 푹 이거는 좀 더 힘든 이변성이죠. 그런데 이미 결정이 났기 때문에 아마도 월요일 날부터 뭐 그냥 점상한가도 나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변성이기 때문에 저는 안 한다. 보유자분들은 저는 미리 축하를 못 갈 수도 있겠지만 미리 축하를 드립니다. 로셀 같은 경우는 이제 골든 센츄리랑 완전히 거진 골든 센츄리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대량 거래가 들어오고 지금 소화를 하고 있는 중이고 20월선을 찌르고 내려왔죠. 장이 조정받을 때 또 갈 수 있는 종목이고 골든 센츄리가 이제 지지난달에 20월선을 찔러주고 내려와서
이번 지난달에 급등을 해서 저 721선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네, 여기서 뭐 이렇게 빠지더라도 이런 식으로 가면은 저는 목표가가 여긴데 저 정도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인데 이변성 투기성이기 때문에 없다 치고 5% 이내에서만 또는 15%가 15%가 없어져도 괜찮다 하시는 분은 15%까지만 하시고 15% 이상은 절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팜스토리는 원래 가는 종목에 눌렀다가 갑니다. 네. 완벽한 정배는 아니죠. 좀 많이 누를 것 같아요. 네. 분위기가. 그러니까 네. 조정을 충분히 받다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장기적으로는 저는 일단 목표 이렇게 해놨네. 네. 단기 목표가는 요 안에다. 장기 목표가는 저기다. 또 월봉 이렇게 해놨네. 연봉은 저기 이번 연대 파라볼릭 골든 났기 때문에 지금 골든 반락을 하는 거고, 골든 반락을 했다가 저기 상단 2,600원까지가 최대 목표가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떨어지면은 추가 매수를 잘 하셔가지고, 추가 매수는 어디서 하십니까? 네. 21선 21선 사이 21선 딱 찍으면은 무조건 신규 매수 추가 매수를 일부만 해보시길 바라고. 빅히트는 일단 박스권을 돌파했는데 그 하단에서 비무장지대에서 양선이 아래의 골이 소양선이 났는데 지표가 안 맞기 때문에 일단 지표가 안 맞을 적에는 상승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 뭡니까? 초보자는 하지 않는다. 선매수 5% 10%인데 연기금이 2,000원 이상 샀는데 10%는 해야 되겠죠. 물리면 땡큐고. 오리엔트 바이오는 뭔가 여기서 죄송합니다. 네, 저기 떨어지다가 반등하는 걸 뭐라 합니까? 그냥 낙폭과대 반등이죠. 네. 근데 분위기가 갈 것 같은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뭐 하시고 싶으신 분들만 하는 건데 이렇게. 그런데 월봉에서 지난달에 초대량 거래가 터지고서 지난달에 가려고 하다가 지난달에 눌러주고 이번 달부터 가면은 저기 상단까지 가겠죠. 4,800원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시국이기 때문에 요대로 한번 하실 분들은 해보셔라. 저거를 이탈되면은 이제 저 하단까지 최소 다시 1721선까지 떨어진다 생각하시고, SH에너지화 제가 엄청 관심있게 보고 있는 종목이죠. 그런데 얘가 이제 내려오자마자 빡 가는 건 뭡니까? 이변성이죠. 이런 이변성은 이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모르는 거죠. 원래는 뭐 이런 식으로 충분히 하락을 하다가 빵 세워놓고서 원래는 이게 정상이죠. 이게 정상. 이게 이렇게 갈까? 그건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건데 월봉, 연봉 끝내주고 일봉에서 4,801선, 6,001선이 골든 크로스가 났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서 끄적 하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V자로 가는데 그닥 큰 시간은 안 걸릴 겁니다. 하락도 크지도 않고. 그래서 무조건 분할 매수 하신다. 그러니까 분할 매수도 시간이 오래 걸리면 지쳐가지고 힘든데 그렇게 큰 시간은 안 걸릴 겁니다. 이제 낙폭도 크면은 그것도 힘든데 그렇게 낙폭이 크지도 않을 겁니다. 한빛도 마찬가지고. 한빛부터도 지금 가려고 준비 중인 거죠. 모든 것들은 이제 가려고 차트를 그리다가 간다. 꾸준히 내려오다가
내려오다가 웅덩이 파고서 이런 그림을 그리고 간다. 내려오다가 이런 그림을 그리고서 간다. 응? 뭐 그냥 뭐 이런 그림 모르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저도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게 일단 직전 언덕을 소화를 하고서 거래가 빵빵 터졌죠. 뭐 여기를 잘 봐야 되겠네. 최대 거래 사진 종가. 최대 거래 터진 종가가 여긴데. 근데 이전에 여기서도 거래가 빵빵 터졌네. 여기서 빵빵. 여기를 한 번, 두 번 이렇게 소화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여기만 지켜주면은 가겠죠, 이제. 그걸 잘 보시고. 대한전선은 이제 일단은 아이고, 얘가 이 추세를 이탈하더니 계속 하락을 하고 지금은 그러니까 예전에도 여기서 이 추세를 이탈하더니 계속 하락을 하고 여기서도 추세를 이탈하더니 계속 하락을 하고 아주 그냥 아작났죠. 막 마이너스 90% 됐겠죠. 지금도 이 추세를 이탈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 추세를 이탈되면은 일단은 비중을 줄여놓고서 지금은 이렇게 떨어지고서 나락으로 가기보다는 가격도 이때는 2,000원이었고 지금은 1,000원이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저 추세를 이탈되고 범양권역도 그렇고 범양이도 요 추세를 이탈되더니 꽁무니 빼고서 냅다 올라왔죠. 근데 번양이는 저건 단기 추세고 요 추세는 이탈되지 않았죠. 근데 대한전선은 뭡니까? 이것도 이제 중장기 뭐 단기 추세라도 볼 수 있는데 저거를 이탈되면은 이제 이게 원래 정상적인 중장기 1번 추세죠. 그래서 저기나 저 아래까지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단기 어떻게 보면 중장기 2번 추세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뭐 거래가 빵빵 내려오기 때문에 아마도 추세를 이탈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탈됐다가 중요한 선이 여기죠. 여기 이 정도 내려왔다가 다시 또 내려오면은 또 자리를 이렇게 만들고서 가듯이 내려왔다가 또 자리를 만들고서 좀 시간이 지난 후에 가지 않을까 예상을 최악의 그림은 그게지 않을까. 그러다가 또 비무장지대 들어왔다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거래량만 봐서는 그럴 확률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합병을 위해서 비중을 축소했다고 하죠. 최대주주가. 그러자마자 이제 축소하자마자 합병이 됐다라고 해서 날아갈 일은 없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를 이탈되면은 저기 요 안에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반 이상 부담되는 물량은 줄이고 보신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디엠은 어디까지 떨어지든 관망하시고 아마도 이제 121선, 241선에서 거기서 다시 가지 않겠나 싶고 카카오 게임즈는 요대로 계속 보유 관망하시고 하나 SBR 스펙도 지금 이탈을 하고 이탈이 아니라 이탈을 했네. 일단 파동이 나오려면은 이 저점을 깨지 않아야 되는데 깨버렸네요. 눌러줬죠. 눌러주면 튄다. 월요일날 튄다. 5일선 회복하면은 한번 좀 쏘기고서 가겠구나. 스펙트라서 그렇게 보시고 보유 관망하시고 일단은 비중 5%입니다. 5%.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윗꼬리 중양선 나오고서 조정 후에 갔죠.
근데 또 여기 그 전점 저점까지 이탈을 하면서 여기 이탈을 하고서 좀 올라갔죠. 근데 지금은 원바닥, 쌍바닥, 쓰리바닥이다. 그래서 저 파라볼릭 운 나빠야 파라볼릭 지지받고서 이런 식으로 가면은 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시고서 선매수 후 갈 적에 추가를 해서 스펙 주기 때문에 적당히 하시고, 그래서 목표가가 이 정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5,000원 기준 5,500원, 5,250원이 매도 적정가다라고 보시고, 이지홀딩스도 장기적인 입장, 저는 이지홀딩스나 SH화학이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가던 것이 내려오자마자 슉 가는 걸 뭡니까? 이제 이변성이죠. 이변성입니다. 이제 이변성으로 될 확률이 높은 게 있고 적은 게 있겠죠. 확률적으로 이변성이 될 확률이 높은 종목이고, 그렇게 이변성으로 못 가더라도 여기서 자리를 잡으면은 이런 식으로 갈 종목이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잘 하시고, K사인은 엊그저께 추천드려가지고 급등을 했네요. 축하드리고, 저는 단기로 다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근데 더 갈 것 같은데 3번부터쓰는 추세를 이탈했네. 이탈을 했는데 십자 아래 꼬리 십자 전환시로 나왔고, 얘는 뭐 그냥 들고 갑니다. 그냥 끝까지 간다. 월봉 바닥 종목. 오성이도 딱 지지를 지금 깨고 내려갔어요. 지지를 깨고 121선도 깨고 내려가더라. 추가 하락에 대비를 하면서 저는 단기는 손절 의견이고, 나중에 3,000원대 3,150원이 매수 적정가죠. 그때부터 분할 매수를 다시 생각을 해보시고, 이렇게 지표가 매도일 적에는 항상 고집 부리지 말고 적당히 비중을 적당히 조절하신다. 이번 주도 이번 달에 지난달에도 그러니까 2월 달에 5개월선을 이탈을 했더라. 추가 하락에 대비하는 게 나은 것 같고, 나중에 가게 되면은 그때 다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도 이 단기 추세를 어제 5일선을 회복을 했다가 어제 이탈을 다시 했지만은, 그러면 이제 낙폭과대 반등했다가 오늘 다시 하락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든지 도전을 하는 것이고 갈지 말지는 몰라요. 특히나 지표가 안 맞는데, 쓰리 바닥이다. 지금 주봉 쓰리 바닥이죠. 주봉 쓰리 바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하실 분들은 해라. 근데 손절을 잡고 해야 된다. 왜냐? 이 각도는 단기 추세이기 때문에, 원래는 요거죠. 원래 원바닥, 쌍바닥, 쓰리바닥, 뭐 여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 또 60주선 타고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모르는 거죠. 지금은 그냥 도전을 해보는 시국이고, 한번 뭐 셀트리온은 한번 항상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실 분들은 해보시고, 상신전자도 이렇게 장이 안 준데도 이 단기 추세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 추세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61선 손절 잡고서 분할 매수 하실 분들은 해보시고, 유니캠도 이렇게 지나고 났더니 이렇게 120, 241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는 곳이 역사적 저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를 손절 잡고서 하실 분들은 해보시고, 기타 법원이 800만 주를 샀다라. 실적도 양호하고 하기 때문에 한번 해볼만 합니다. 또 바닥 쪽보이고, 졸리네요. 이제 1시 20분에 됐네요. 이제
산책을 가야 되는데 북서울숲 가야 됩니다. 지금 빨리 끝내고 세 종목이니까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금속은 일단 추세는 이탈됐지만 얘도 지금 121선 241선 그 밀집 국면에서 지금 아래위꼬리 수양선 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오늘 저가까지 관망하시다가 어제 저가 금요일 저가 여기까지 관망하시다 오히려 이탈되면은 매도 볼 것 같습니다. 이거 이탈되면은 매도 가장 밑에 있는 이평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거를 이제 회복하면은 재매수 이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저걸 만약 이탈되면은 당연히 여기죠. 여기 2,900원이나 2,900원이나 저 아래까지 1,300원까지도 갈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저는 요거 어제 저점을 이탈시 전량 매도 의견 드리고 어제가 이제 어제가 진짜로 매수 맥점일 수도 있기도 하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조화제약은 이제 흘릅니다. 이제 흘러 지지를 깨고서 내려갑니다. 이제 안타깝게도 존버하거나 그냥 내일 자르고서 올라오면 재매수가 제일 좋긴 한데 근데 또 제약바이오가 좀 다음 주부터 또 반등이 할 것 같아요. 또 장이 안 좋을 적에 또 가는 게 제약바이오죠. 그리고 지금 4,800일선을 돌파 지금 딱 지지를 받는지 안 받는지 지금 딱 4,800일선이란 말입니다. 근데 모든 지표가 안 맞을 적에는 매도로 보는 거죠. 저는 일단 매도를 했다가 올라오면은 재매수가 나을 것 같은데 아니면 아예 장기죠. 뭐 지수가 떨어지면 어디까지 많이는 안 떨어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냥 3,150원이 매수 적정가기 때문에 거기서 추가 매수를 한다는 것은 너무 손절폭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매도를 하고서 보자 그런 관점입니다. 그리고 올라오면은 그냥 다시 사보자 승질 나기 때문에 아니면은 그냥 비중을 줄여놓고 보십시오. 비보존 헬스케어는 이제 주봉 3 바닥을 이탈을 했거든요. 이탈을 했어요. 이탈을 했는데 거기를 딱 맞고 떨어진 것도 아니고 좀 돌파하고 떨어졌어요. 겁나리 애매합니다. 얘가 지금 20일 기준선 전환선 밑에 있기 때문에 개파랗게도 이상하지 않은데 아무튼 장기적으로는 되게 좋아 보이는데 또 20월선도 또 이탈을 했어요. 또 그리고 추세 이탈 20월선 이탈. 그런데 이렇게 봤더니 또 120월선 강력한 지지고 그죠. 그런데 월봉도 매도를 보내고 이렇게 길게 보면 끝내주고 딱 분위기는 그런데 한 저희 밴드 하단까지 한 1,300원 정도까지는 떨어질 것 같습니다. 1,300원, 1,200원. 1,300원, 1,100원 떨어졌다 올라오는 거 금방이기 때문에 그냥 뭐 관리 종목 지정되지 약간 부실주라서 관리 종목 지정은 안 되겠지만은 유상증자도 또 안 때릴 거란 말입니다. 전환사차 했기 때문에 그냥 뭐가 되든 그냥 기다려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게 한 1,300원 앞뒤로 1,3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존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저거를 이탈되면은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차트가 바닥에서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해서 떨어질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차트가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 너무 좋다 이런 등락을 무시하고서 무시가 아니라 분할 매수하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혼자서 몰빵하고서 떨어지면 어떻게요 라고 하면은 저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기 때문에 비중을 잘 조절을 하셔야 되는 거고 떨어지면 이제 손절을 하거나 존버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근데 비보존은 나중에 뭔가 대형 호재가 나오겠죠. 이게 나올 확률이 크겠죠. 그리고 월봉도 KPX 3년과 같은 그런 차트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했다가 여기서 이제 자리를 잡으면은 쭉 갈 수 있는 게 이 비보존 헬스케어죠. 여기서 분할로 잘 매수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보시는 게 비보존 헬스케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를 이제 깨면 문제죠. 깨면은 꽁무니 뺐다 올라올지 나락으로 빠질지 이게 문제지. 지금은 그러니까 항상 저는 일단 단기로 뭐 해볼 만한 거를 추천을 드리고, 꼭 확실한 거, 확률이 확신한 거, 70% 80% 이상인 거 빼고는 비중을 잘 조절하십시오. 앞으로 제 말 명심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그럼 이제 몇 시입니까? 이제 2시 50분이고 영상 녹화 시간은 1시간 반이 됐네요. 영상 마치고 저는 강아지 산책하러 북서울숲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